안녕하세요. 오늘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기초해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뭔가 2주 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뵀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가가 들리면서 교가가 딱 마치고 제가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뭔가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짧게 인사만 하고 나가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오랜만에 다시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물론 여러분들은 학교에 안 있겠지만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늘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슬라이드와 함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오늘은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눌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을 배우고 있는데, 사실 파이썬으로도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쉽게 쓸 수 있는 게피라는 프로그램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패들렛의 게피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링크를 걸어놔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다운받으시면 되고, 거기에 제가 EKS라는 파일을 하나 올려놨어요. 저희 초사화를 그릴 건데요. 그 파일을 여러분들도 다운받으셔서 제가 적어놨던 이름 대신 여러분들 이름, 이니셜, 지금 뭐 전소연 학생이면 GSY로 바꾸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친구 이니셜을 넣는 방식으로 우선 저희들이 조금 데이터를 만들면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관한 예고로 수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실 제가 국제관에서 저희 학생분들을 만났었는데 영문과 학생들이었죠. 이 과제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 마지막 퀴즈는 자기소개 시각화 PDF라고 제가 3주차에 이야기를 안내를 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제 그걸 기억하시고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중간에 특강이 끼어 있어서 11주차에 진행하지 않고 이번 주 14주차 퀴즈가 바로 자기소개 시각화입니다. 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수요일 저녁 9시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과제는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파이썬 코드, 반복문, 조건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아니면 시각화 툴kit들, 저희들이 배웠던 다양한 시각화 툴kit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를 소개하는 어떤 코딩의 결과물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각화나 코드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PDF 파일로 다음 주 수요일 저녁 9시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9시에 마감입니다. 교수님 2주 만에 등판하셔가지고 지금 수업 시작한 지 4분 만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과제가 있다고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패닉이 오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받는 이유가 저희들이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 때 저희가 목요일 날 우수 과제를 선정을 해서 금요일 아침에 대면으로 수업할 때 그 우수 과제에 선정된 학생분들의 과제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과제로 선정돼서 금요일 수업에 만약에 여러분들 과제가 소개가 되면 여러분들은 가산점 5점을 받게 되세요. 괜찮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알려주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예전에 3주차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는 Autobiographical Code라고 해서 어떤 다른 수업을 듣는 데이터과학과 사회학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Autobiography를 내라고 하니까 이런 코드를 내서 굉장히 신선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표현하는 시각화 결과물을 코드와 함께 PDF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각화 결과물만 하나 PDF로 먼저 제출을 하시고 코드 파일은 텍스트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학번 플러스 이름 .pdf 파일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수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서요. 코드 페이지는 따로 텍스트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우선 비주얼라이즈된 한 장의 슬라이드를 여러분들께서 자유로운 형식의 PDF 파일 한 장을 한다. 그래서 그 안에 뭐 텍스트를 좀 더 넣거나 시각화 결과물을 PDF로 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를 소개하고 싶은 다른 방식으로 한 장을 제출해주고 싶으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코드 플러스 코드 결과물 플러스 다른 것들을 더해주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 퀴즈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6월 18일 아침 9시에 문제가 공개가 되고요. 저희 코드에서 지난 1주차부터 8주차까지 퀴즈를 푸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게 두 문제가 나가고 하나당 5점씩이고요. 6월 20일 목요일 저녁 9시 마감이고, 이때까지 패스를 못 하셨으면 빵점, 그리고 패스를 하셨으면 10점, 물론 한 개만 패스하시면 5점, 두 개 다 패스하셔야지 10점. 그리고 늦은 기말 문제 제출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말고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날
점수 입력을 다 마감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다른 수업에서 인문융합 세미나를 제가 이번 학기에 진행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브이로그를 만들었어요. 그 수업의 이번 학기 주제가 삶의 의미를 찾아서인데 아마 여러분들, 우리 신입생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다양한 학과 친구들이 참여를 했어요. 이 수업에는. 그래서 뭐 국문과, 일문과, 사학과, 그리고 사회학과 친구들이 함께 브이로그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시간 있으시고 관심 있으시면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대강당에 아주홀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는 평소 코들이랑 같은 방식으로 무제한 제출이 가능하세요. 시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마무리되는 그 시각까지 목요일 저녁 9시 6월 20일까지 패스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기말 점수 10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코멘트와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진짜 지난 시간에 김은재 선생님 특강을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저는 이제 금요일 아침부터 굉장히 까불까불한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김은재 선생님 저보다 되게 차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신선하고 좋았다. 그래서 저도 오늘 조금 차분한 느낌으로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비대면 교양인데도 선생님까지 모셔서 특강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 저자직강, 사실 저랑 김은재 교수님, 선생님이랑 같이 쓰신 거죠. 그래서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인데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분석된 단어만 보는 것인데도 그 위안부 사태에 대해서 참혹한 분노를 느끼셨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유익했다라는 코멘트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너무 놀랍게 이 지난 시간에 저희 학생 코멘트를 가지고 토픽 모델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메르스 파일로 혼자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코멘트 남겨주신 친구분 계세요. 혹시 시도해보셨을까요? 혹시 해보셨으면 슬라이더 창에 샤우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시각화 파일 만들 때 육성으로 우화라는 탄식을 뱉으셨다고요. 저도 진짜 그랬을 거라는 게 진짜 눈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성공해서 기뻤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로 정말로 감사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수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커멘트 세션이 없었는데 그 전주에도 사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커멘트들이 많았어요. 저희 배진태 선배님 오셔서 잠깐 저랑 수다를 떨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조교분들 그리고 오늘 깜짝 방문해 주셨던 제자분 역시 진심을 다해 존중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다라는 커멘트를 어떤 한 학생분께서 남겨주셨는데 전 이걸 보고 되게 뭉클했어요. 그래서 모니터 너머에 있는 저희들을 멀리 대할 수도 있었는데 늘 친근하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근데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우리 학생들 표현으로 치면 내적 친밀감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난주에 안 보니까 뭔가 굉장히 좀 다운된 느낌이었어요. 제 에너지 충전을 내가 이 수업에서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코멘트에 배진철 선배님 멋있어요 막 이런 말들 엄청 많이 남겨주셨잖아요. 제가 꼼꼼히 긁어서 진태 선배님께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말을 진태 선배님께 전해드렸고 배진태 선배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참 부럽다. 1학년 때부터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깨알같이 가져와서 공유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역시 단톡방에서 서로 열심히 도와가면서 코딩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지난주에 저를 울렸던 학생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태령 학생님 진짜 감사해요. 내가 실명으로 가져왔어. 와, 저희들이 이거 지금 이 하트 기억나세요? 예전에 악여진 조교님께서 저희 이 하트 만드는 거 터틀로 저희가 파이썬으로 했던 코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태령 학생님께서 R 프로그래밍을 그날 금요일날 배웠잖아요. 수업이 11시 반쯤 맞췄어, 45분쯤 맞췄었는데 그날은
그날 수업 마치고 오후 3시에 이걸 단톡방에 올려주셨어요. 교수님 코드를 뺏긴 다음에 몇 가지를 바꿔봤는데 이게 되네요. 와, 제 학과장 인스타에 바로 박제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혹시 김태령 학생님은 나중에 추천서 받을 일이 필요하시다 이러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진짜 열심히 추천서 써드릴게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저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김채령 학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난 시간에 김은재 선생님께서 저희 함께 퍼블리시했던 Double-Edged Network Effect of Disclosing Traumatic Experience of a Korean Comfort Woman. 와, 뭐 발음이 안 돼, 아침부터. Double-Edged Network Effect on Disclosing Traumatic Experience among Korean Comfort Women 에 관한 페이퍼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어떻게 페이퍼를 썼는지를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전공이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다양한 방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수업이 이 SW 수업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코멘트들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출발했어요. 22%는 코딩을 해봤다. 78% 코딩을 안 해봤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시각화 결과물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형으로 되어 있는 넘버들, 다양한 베리어블들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는 저희가 텍스트 데이터들도 어떻게 정제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빈도 분석뿐만 아니라 토픽 모델링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는 과제든 이것들 중에 하나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배울 초상화 결과물을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뭐 예를 들면 내 블로그에 있는 일기장에 있는 텍스트들을 긁어 모아서 여기 김은재 선생님이나 제가 드렸던 코드들을 바탕으로 토픽 모델링을 해보거나 워드 크라우드를 해보는 방식으로 여러분 과제를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는 것들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들어가기 앞서 들어본 적이 있다. 샤우팅 해주실까요?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좀 여러분들 활발하게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면 저희 수업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11시 20분쯤에 제 수업에 와서 이제 이 세팅,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혹시 궁금하신가요? 적나라하게 이게 필름에 담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것들도 아마 따가실 것 같아요, 영상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없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는 안 들어봤어도 SNS는 여러분 아시죠? 소셜 네트워크 4초 때 들어보셨어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은 뭐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SNS라고 하면 우리 학생 인스타그램 그렇죠. 인스타그램도 SNS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죠.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페이스북 그렇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고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MZ세대들은 싸이월드 옛날에 기억 못하시겠죠? 트위터 그렇습니다. X로 이름이 바뀐 카카오톡 자체는 SNS라고 조금 보긴 어려워요. 그런데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나요? 그 여러분들 따로 올리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 예전에 더 올드 제너레이션은 네이버 블로그도 사실 요즘은 약간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처럼 되죠. 왜냐면은 이렇게 뭐죠? 즐겨찾기, 이웃 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연결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킹을 제공해주는 어떤 사이트들을 저희들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는 모든 웹사이트에 관한 건 아니지만 연결이 보이는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저희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툴킷을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마치고 나면 내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문과대 학생들과 역사교육과 학생과 심리학과 학생들에게 사람이 뭔가요? 저희 둘째 주에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리액션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뜬금없는 금요일 아침부터 터지는 질문 뭐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그렇죠. 또 다른 정의 있을까요? 사람을 우리가 왜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를까요? 영사님.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른다. 사라고 하고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사랑 안 하면 안 되나? 사랑 안 하면 사람 아닌가? 너무 좋아요. 서로 공감과 소통이 가능한 제일 잘하는 동물이다. 그게 사람이다. 서로 사회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사람이다. 굉장히 재밌어요. 인간이란 고등동물의 일종으로서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거 나와야지. 우리 이성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반가운 이름들을 오랜만에 보니까 막 설렙니다.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른다. 사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고 하는 정의와 그리고 다른 지금 정의들은 살짝 차이가 있어요. 사회적인 부분에 강조를 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이성을 가진 존재 그리고 관계를 맺는 존재 이 두 가지를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 혹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자, 사실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키워드 3가지를 오늘 출석 수업에 한번 가봅시다. 오랜만에 출석 수업에 여러분 존재도 잊고 있었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출석 서베이를 혹시라도 너무 일찍 켜두신 분은 한번 새로 고침해주세요. 제가 마지막 문제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고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키워드 3가지. 3가지 단어만 적어주세요. 제가 저희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이 나를 표현하는 3가지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혹시 치셨으면 몇 번만 한번 샤우팅을 해줘 보실까요?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 3가지. 친구, 가족, 자유정의 진리, 어쩌니, 피소까지 고대생이시죠. 와우. 백수빈 학생님 통찰력 있는 감성적인 책임감 강한. 재밌어요. 디즈니 가족 도전 좋습니다. 연어 그 연어 말하는 거 맞죠? 친구, 역사, 교육, 발표, 사랑, 열정, 가족. 재밌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나중에 다음 주에 클라우드 결과 보여드릴게요. 조혁권 학생님 좋습니다. handsome, spicy, black. 사회성, 성실함, 고양이 귀엽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배움, 끈기, 사진. 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지금 이 출석 수업에 1번에 적어주신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 3가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논의를 했던 사람이란 무엇인가와 얼마나 에코가 돼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의 사람, 나로서 개별적인 존재로서 생물학적으로 분리된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과 분리된 나에 관한 특징을 적어주신 친구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어떤 친구분들은 아까 가족, 친구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사람을 저희들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할 때는 실제로 사람이란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는 관계 맺는 존재로 정의를 합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을 정의할 수도 있고 사회적 동물로 사람을 정의할 수도 있겠는데 관계,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서는 이 사람이란 결국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많은 키워드들이 기존의 사회 연구 혹은 기존의 어떤 저희들의 베리어블 중심 접근법에서는 다 이 개인이 가진 속성으로 치환해서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는 이 선을 분석합니다. 관계.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실까요? 사실 굉장히 모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보여드리면 이해가 될 텐데 나와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신은경을 분석할 때는 신은경 우리 조금 있다가 자서전적 그래프를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가장 신은경을 잘 설명할까? 보통 여러분들께 자서전을 제출해 주세요. 제 보통 모든 수업의 첫 과제는 자서전이에요. 근데 그러면 보통 친구들은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디 때 자기소개서 같은 거 저희가 인턴 어플라이 할 때 내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일기획 학생기자 인턴에 어플라이를 했다가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썼던 자기소개서가 이런 거였어요. 저는 5인 가족의 첫째 딸이고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책 읽기와 영화 감상을 좋아하고 뭐 발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막 기타 등등 막 이렇게 쭉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설명하는 방식의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관계 중심적으로 서술을 하는 것이 신은경에 대한 걸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저는 금요일 아침마다 문과대학생 플러스 역교과 심리학부 친구들에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600명이 넘는 학생들과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신은경이 어떤 사람인가를 많이 설명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600명 정도가 수업에 들어와 계신데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은경이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친구분들은 굉장히 제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분들은 제 스타일이 산만하다고 느끼실 수 있고, 어떤 친구분들은 제가 말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이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 전주에 했던 커멘트인데, 학생들 커멘트에서 어렵다는 데이터가 없었던 건 교수님이 만드는 어떤 에너지 때문이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럴까? 수업에 관한 평가, 수업에 관한 인상을 적어주는데 여러분들의 답변이 신은경과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사회 연결망 분석은 단순히 신은경이 PhD 홀더야, 사회학과 교수야,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사회 연결망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과 사회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이해가 되면 슈퍼 초천재야.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적 맥락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김은재 선생님이 특강을 하셨을 때와 오늘 신은경이 특강을 할 때와 약간 애티튜드가 다를 거예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취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김은재 선생님의 수업은 우와 신기하다, 처음 보는 선생님인데 이런 걸 해주시네 라는 느낌이었을 거고, 오늘 신은경하고 하는 수업은 아 반갑다, 호플리 반갑다, 신은경 교수님은 역시 뭐 텐션이 넘치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애티튜드나 여러분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는 그냥 신은경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신은경이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이 관계를 분석하게 해주는 방법론입니다. 사실 방법론을 넘어서서 사실은 퍼스펙티브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론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는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해리슨 화이트이라고 여러분 안 들어보셨을 텐데요. 해리슨 화이트이 사실 이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창시하신 분이세요. 제가 콜롬비아에 있을 때 저희 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때 2009년에 약간 이제 스트로크가 오셔가지고 쓰러지셔서 은퇴를 하시고,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제가 캐나다에 가서 메모리얼 같은 데 참석할 예정인데, 해리슨 화이트는 사실 first PhD는 피직스였어요. 근데 second PhD가 소시올로지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사회학과 교수로 쭉 하버드에서 사회학과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 옮겨오셔서 계속 콜롬비아 사회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고, 제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학문적으로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돌아가셔서 조금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사회 연결망 분석할 때 해리슨 화이트 교수님의 사진을 가져다 쓰진 않는데 왠지 좀 보고 싶고 돌아가셔서 그냥 그 추모의 마음으로 해리슨 교수님의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께서 창시하신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 연결망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을 분석하는 거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출발점인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전통적 데이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출석 수업의 1번에 샤우팅을 해주셨던 게 전통적 데이터예요.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 3가지 라고 하면 누군가는 가족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열정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사랑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응답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태도나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 통계 모형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연결망 데이터는 그를 넘어서서 누가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바탕으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망 분석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조금 고급진 용어로는 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와 저희 조교님들, 저희 8명의 조교님들 사이에서는 선이 하나 있죠. 왜? 우리들은 서로 아는 사이니까요. 그래서 이 조교님들과 저를 단순히 하나의 해시태그로 조교, 해시태그로 교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결망으로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랑 알고 누가 누구랑 친구다, 누가 누구랑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관계를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의 사람 중심으로 보던 것에서 사회 연결망 분석은 벗어나서 관계를 함께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링크라고 부르는데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노드와 링크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연결망이죠.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set of nodes and link라고 할 수 있어요. 끝?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진짜 뭔가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지금 한 10분 내내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결망 분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set of node list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CSV 파일을 만들 것은 엣지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즉 1번하고 2번하고 친구야, 1번하고 3번하고 친구야, 1번하고 6번하고 친구야, 이런 관계들을 포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약간 반응을 리액션을 해주시면 여기까지는 괜찮으십니까? 제가 이게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자꾸 여러분 말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회 연결망 왜 중요할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몇 분만 샤우팅 해주실까요? 그냥 신은경은 사회학자야. 신은경은 여자야. 신은경은 고대 출신이야. 신은경은 뭐가 있을까?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런 걸 넘어서서 신은경이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를 아는 것은 뭐가 중요할까? 역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SNS 사이트들이 왜 그렇게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돈을 잘 벌릴 수가 있죠. 사람의 내면도 알 수 있다. 인간은 사회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이다.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행동에 약간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논문 하나, 사실 저희들이 이번 학기에 어떤 논문을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이 논문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잊지 못하실 겁니다. 주목. 오랜만에 주목.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뭘까요? 저희들이 논문을 진짜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교양 수업이고 필수 교양이다 보니까 제가 어려운 내용으로 수업을 전혀 구성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논문은 제 지도 교수님인 피터 비어만이 쓴 논문이에요. Chain of Affection, affection의 고리, 연결고리, 사랑의 연결고리라는 논문인데요. Structure of Adolescent Romantic and Sexual Network 이라고 돼 있어요. 멀리서 보고 미생물인 줄 알았어요. 뭔가 그래 보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PDF 파일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네트워크이에요. 빨간 색깔이 응답자고요. 이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피터 비어만이 1990년대에 미국의 어떤 중부 지방에 서버브 굉장히 티피컬한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고등학생들의 연애사를 조사를 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거 나 되게 궁금한데 여러분 지금까지 연애 몇 번 해봤어요? 이런 거 안 궁금해요? 나만 궁금한가? 우리 출석 수업에 이번에 안 답하고 싶으면 안 대답해도 돼요, 여러분. 이거 필수 아닙니다. 출석 수업에 2번. 나는 연애를 몇 번 해봤다.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안 궁금해? 나 너무 궁금한데? 피터 비어만이 이 연구를 하게 된 게 여러분들이 출석 수업에 2번을 적으시고 나면 제가 이 연구가 어떤 연구인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던 게 어떤 네트워크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몇 명 사귀어봤어? 샤우팅 안 해주셔도 됩니다. 부끄럽잖아. 저도 여러분들이 막 이름과 출석 이렇게 서베이 응답을 다 매칭해서 보진 않아요. 이게 600명이 넘는 친구들이 답을 하기 때문에 끝 적어주셨습니다. 출석 서베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애를 몇 번 하셨는지 알려주면 아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업 출석률이 확 높아질 것 같다라는 내적 기대감이 생깁니다. 몇 번이나 사귀었을까? 내가 봤을 때 아니야. 그런 거 찍으면 안 되지. 저희 편견일 수가 있으니까. 사실 빵번? 그럴 수 있어.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연애 안 해봤어요. 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연애를 해봐. 대학교 1학년 직전에. 저 이제 슬프지 않아도 돼. 슬프지 않아도 돼. 연애 안 해본 거 슬픈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연구의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설명 소개시켜드리자면 1990년에 갑자기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병이 유행합니다. Sexually transmitted disease가 유행을 하는데 이제 어른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순진한 청소년들이 왜 성병에 감염이 됐을까?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이 청소년의 성병 유행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 메르스, 코로나 이런 것처럼 갑자기 전염병이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아무리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그 성병의 전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피터 비어만한테 뭔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 성병의 유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라 라고 해서 2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연구비를 줍니다. 그래서 피터가 했던 게 뭐냐면 굉장히 티피컬한 미국의 고등학교에 들어가요. 당시 이제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성병이 유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지난 6개월 동안 진지하게 사귀었던 사람의 이름을 물어봐요. 어색하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누가 누구와 사귀었는지 지난 6개월 아니라 1년 6개월 1년 6개월 안에 사귀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게 해요.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응답을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랑 사귀었고 또 그 사람은 누구랑 사귀었는지를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당시에 1990년에 연구가 진행됐을 때 20%의 학생들이 연애해본 경험이 없었고요. 80%의 학생들을 연애를 해봤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분들은 연애를 2명이랑 해본 거야. 빨간 노드가 응답자고요. 노란색들이 내가 사귄 사람이에요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야. 물론 이름은 여기 안 밝혔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게 예전에 보건당국의 어떤 보건 정책에 있어서는 성병의 감염의 위험이 적은 사람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우리 보건당국에서 어떤 고위 정책 위반자들은 카사노바를 색출해서 우리 예전에 전염병이 유행할 때도 코로나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슈퍼 스프레더를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의 성병 유행도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카사노바, 바람둥이 이런 학생들을 색출을 해서 그 친구들을 교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방법으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라고 알고 봤더니 지금 이 친구들은 안전한 친구들이에요. 당시에만 봐도 뭐 20%는 연애 안 해봤고 한 명이랑 사귄 친구들도 있었지만 2명이랑 사귀었으면 뭐 크게 위험한 친구들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자, 깜짝 놀라실 모멘트입니다. 화면 앞으로 집중? 누워서 듣고 있었으면 화면 앞으로 집중해 주시겠까요? 깜짝 놀라실 텐데요. 자, 이 친구들을 전체 고등학교 네트워크 안에 배태시켜 보겠습니다. 짜잔. 어때요? 지금 여기 초록 색깔이 다른 친구들이고요. 보시면 A, 요 옆에 있던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에 2명이랑 사귄 친구들이 빨갛고 노란 친구들로 하이라이트 돼 있어요. 놀랍죠? 우와, 탄식의 육성으로 진짜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사귀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랑 안 사귀어 본 거예요. 그래서 A는 성병에 감염될 확률이 없어. 그런데 이 불행한 B 어쩔 거야? B는 A랑 똑같이 2명이랑 밖에 안 사귀어 봤어요. 그런데 이 B랑 사귀었던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성병에 감염될 확률이 훨씬 큰 거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 명만 하고서 사귀어봤어도 이 전체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행동인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레벨에서는 이 두 명하고 사귀었어가 서베이 응답으로 접근했을 때는 똑같은 행동이에요. 나는 두 과목을 듣고 있어. 나는 두 명이랑 사귀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전체 매크로한 구조 안에서 분석을 했을 때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두 명이랑 사귀었어가 전혀 다른 컨시퀀스를 갖는 거죠. A는 성병에 감염될 확률이 0. 그런데 B는 성병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매크로한 구조를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격적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점점점 이럴 때 우리 쓰는 말이죠. 그거 쓰지 않나요? 충격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보여주면 진짜 우리 학생들이 턱이 빠져요. 그래서 연결망을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와 친구인지, 어떤 사람과 관계 맺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병의 감염 때문에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자, 우리 여러분들은 고려대학교에 오셨죠? 공부를 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왜 오셨어요? 일을 하고 싶어서, 진로에 한 발 더 작작 다가갈 수 있어서, 역사에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싶어서, 저 원하는 과라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재밌다. 그러면 우리 출석 서베이 3번에 여러분들 대학을 왜 오셨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많은 친구분들께서는 뭐 별 생각 없다? 라는 응답이 사실 제일 많아요. 다들 가니까? 여러분 대학을 언제 처음 가고 싶었어요? 나는 이 대학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 처음 하셨지? 혹은 막연이라도 나는 대학을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언제 처음 하셨어요? 몇 살 때?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대학을 가야겠다는 결심을 초등학생 때 하시나요? 되게 신기하네요. 와. 조금 더 일찍 한 친구 있을까요? 뭐 3살, 4살 때? 중학생 때?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은사님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대학을 가고 싶다. 중학교 입학한 이후에 반 친구들과 대학을 갈지 말지에 대한 토론을 했다. 되게 신기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왜 이렇게 일찍, 고등학교 때 하신 친구들 당연히 있고요. 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제가 콜롬비아 법대에 있었을 때 했던 연구가, 여러분 감옥에 갔다 나오신 분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제가 콜롬비아 법대에 있을 때 감옥에서 출소를 하시고 대학으로 진학하신 분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게 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때 130명 정도 되는 출소자들 중에서 그 동네 전문대, 우리나라 말로 전문대이긴 한데 지금 전문대학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2년제 칼리지가 있었어요. 콜롬비아 바로 옆에 지하철 2정거장 옆에 떨어진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었는데,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에 130명의 출소자들을 만나서 어쩌다가 감옥에서 From Prison to College라는 Successful Transition을 하셨는가에 관한 네트워크를 수집하는 게 제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출소자를 만나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죠.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한 번도 한국에 살 때는 제가 감옥을 갔다 나온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어서 미국 가서 처음으로 감옥 갔다 나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또 그분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트랜지션을 하셔서 대학에 진학하신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네트워크 수집을 하는 게, 보통은 이제 네트워크를 여러분들도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네트워크 데이터를 주세요 이러면 뭔지 몰라. 그래서 지금 했던 것처럼 네트워크가 뭔지, 소셜 네트워크가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특강을 조금 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데이터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조금 있다가 수집할 것처럼 엑셀 파일 같은 데 넣어주세요. 엑셀 파일 아니고 그때는 무슨 저희가 플랫폼이 하나 있었는데 서베이에 응답지를 넣어주셨어요. 그 데이터를 이제 130명을 만나서 수집을 했던 건데,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은 자기가
제가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가셨다가 대학에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What made you think about going to college? 라는 질문을 그분들에게 했을 때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감옥에 가서 대학 나온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좀 저희 한국 분들이 듣기에는 충격적이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7, 80%가 대학을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나온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전 인구의 40% 정도만 대학에 진학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전 인구의 60%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잘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때 깽단에 들어가서 뭐 마약 거래를 하다가 감옥에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약 거래를 하다 걸렸다 그랬나 자동차업에서 뭐 훔치다가 걸렸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분이 어쨌든 중학교 즈음에 감옥에 처음 들어가셨고 고등학교 때 다시 들어가셨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깜빵 동기들하고 막 놀다가 대학을 나온 깜빵 동기가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똑똑해. 너 같은 애가 대학을 가야지. 라는 말을 한 거예요. You're really smart. You should go to college. 라는 말을 대학 나온 사람한테 감옥에 가서 처음 들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에이 무슨 헛소리야. 내가 무슨 대학을 가. 라고 웃어 넘기고 만 거죠. 낄낄거리면서 웃고. 근데 그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 말이 떠오르더래요. You're really smart. You should go to college.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다시 또 그 말이 떠오는 거야. You're really smart. You should go to college. 대학 나온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심심해서 감옥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출소를 해서 대학에 지내갔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한 3명한테 들었었어요. 그분들은 감옥에 가서야 대학 나온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도 대학을 가야지 라는 이야기를 처음 해줬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 오신 게 내가 되게 똑똑해서 나는 당연히 대학을 가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화면에 보시는 메리와 화면에 보이는 케이트는 두 사람이 얼마나 IQ가 높고 두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에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이 대학 출신자, 대졸자로 많이 둘러싸여 있으면 케이티가 대학에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대학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없으면 메리는 대학에 갈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들이 고대에 오신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입학한 지 14주가 되신 거죠. 14주 동안 만났던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하고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14주 동안 만났던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들과는 또 다를 거예요. 결이 다를 거예요. 그 전에 못 만나봤던 사람들을 대학에 오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보다 보니까 나도 교수해보면 재밌겠는데? 나도 이 친구처럼 창업을 해보면 좋겠는데? 이 친구들은 왜 필수 교양 수업인데 이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코딩을 하지?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볼까? 이런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사회에서 중요한 자원은 관계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대에 오신 것은 고대에서가 주는 졸업장 때문이 아니에요. 고대에 왔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와, 김태령 학생님 지금 남겨주신 거. 어떤 친구가 제 인스타 마팔들은 싹 다 고대 연대생이래. 근데 이게 굉장히 당연하잖아요, 우리들한테는. 근데 누군가는 부러워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학교에서 PhD를 받은 교수님들하고 농담 따먹기를 해요. 길에서 보면 인사를 하죠. 반갑게 밥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제한돼요. 고대생이 아니니까. 그리고 서울대생들은 또 고대생들을 부러워해요. 연대생들도. 왜? 고대생들과 연대생들은 서로 친하니까 또. 서울대생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어떤 조직에 속하느냐, 어디를 가느냐는 그 학교가, 그 제조가, 그 조직이 제공해주는 관계 맺기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게피 소셜 네트워크는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다운 다들 받으셨을까요? 게피? 실제로 이제 이 연결망 분석,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 연결망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을 받으셨으면 우선은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짠 열릴 거예요. 굿! 네, 뉴 프로젝트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굿. 우선만 열어만 주세요. 좋습니다. 연 친구들 조금 더 몇 분 더 샤우팅을 해주실까요? 제가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께서 다 다운받고 설치를 하신 다음에 여시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굿. 좋습니다.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죠?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프로그램은 코들도 해봤고, 코랩도 해봤고, R도 해봤고, 이제 개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저 화면에 보이는 저걸 그릴 거예요. 에이, 교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걸 저희가 어떻게 그려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연결망 분석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UCINet도 있고요. 넷마이넷도 있고, 파약도 있고, R로도 할 수 있고, 사실 파이썬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코딩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굉장히 빠르게 시각화를 도와주는 툴이 게피예요. 네네, 조금 기다려 주셔도 돼요. 제가 왜냐면은 지금 게피가 어떤 건지 설명만 하고 중간에 15분을 쉬고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도를 빼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쉬는 시간 직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게 있다 우선은 들으시면서 다운로드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화 분석 도구가 있는데요. 게피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시각화 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보이는 게 돌고래 네트워크예요. 어떤 돌고래가 어떤 돌고래랑 같이 옆에 붙어 있는가 네트워크 자료를 수집해서 제가 dolphins.gml 파일을 여러분 다운받으셨죠? 그 파일로 그린 게 이 왼쪽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제가 안 드렸는데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여러분 Six Degree Segregation 들어보셨나요? 아니면은 그 왜 저항 충격해서 그 심리 실험했던 교수님 계신데 그 교수님을 인용한 사람들의 네트워크예요. 이런 것도 그려볼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인용했냐? 누가 누구를 사이트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쉽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피는 무료라서 우선 많이 활용되고 있고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냥 딱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에 뜨실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이 화면에 보이시면 우선 스테어링을 해봅니다. 뚫어져라 여러분들께서 신은경을 구석에 조그맣게 올려주시고 요 화면을 좀 크게 만들어주시고 사실은 제가 패들렛에 올려둔 PPT 파일이 다 있어서 제 목소리만 들으시고 그 PPT 파일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위에 Overview라는 탭이 있습니다. 개요 탭이라서요. 노드 값을 측정하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장소예요. 저희들이 대부분의 것은 여기서 할 건데요. 그 옆에 있는 데이터 레버토리, 데이터 실험실 탭이 하나 있어요. 그 탭을 누르시면 데이터 연구실이라는 게 떠요. 여러분들에겐 다 빈칸으로 뜨실 거예요. 보이실까요? 그리고 나서 계피를 켰는데 지금 이 오버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학생분들께서 이 자바 버전이 충돌돼서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쉬는 시간 때 플랫폼으로 접속해서 할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을 텐데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보이지 않아요. 처음엔 다 빈 깡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연구실 탭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프리뷰 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클릭을 한번 해보십니다.
그러면 다양한 레이아웃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끝? 그리고 나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은 네트워크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우선은 노드 리스트 그리고 엣지 리스트입니다. 노드 리스트는 뭐야? 사람들의 리스트예요. 명부. 1번은 신은경, 2번은 양여진, 3번은 뭐 이경환, 저희 조교 이연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람의 레이블이 하나 붙고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들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차이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엣지 리스트예요. 그래서 소스는 신은경, 그리고 제 친구 이름이 타겟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사실 신경으로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노드 리스트와 엣지 리스트가 있을 때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구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 우리가 처음에 네트워크는 무엇이다? 노드와 링크의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걸 배웠었는데 그 노드와 링크의 집합이다 라고 할 때 제가 예시로 보여줬던 그래프예요. 얘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 지금 한번 해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셔도 되고요. 다운로드가 안 되셨으면 여기선 안 따라오셔도 돼요, 우선. 자, 실제로 여기 데이터 레바토리 빈 깡통 탭을 클릭하십니다. 클릭.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이렇게 뭐가 여기 위에 보면은 네, 처음에는 저희들이 연습해 볼 거는 개별 노드를 어떻게 넣는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노드 파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그냥 한번 그려볼 수도 있고 쳐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죠. 저희들이 요거를 스킵을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들이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초상화 그리기를 할 때 사실 필요한 파일이 이거예요. 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뭘 하실 거냐면 지금 제가 EKS 파일을 드린 게 패들렛에 있었죠. 그거를 클릭해 보실게요. 아, 잠시만. 오, 잠시만요. 왜 이렇게 돼 있어? 아, 깜짝이야. 깜짝 죄송해요. 14주차에 초상화 그리기 데이터 신은경 2019 예시라고 CSV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과제로 오늘 실습 결과물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운받아 보시면요. CSV 파일이 하나 열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신은경의 친구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엣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 이거와 얼터가 있어요. 그죠? 보이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자, 지금 이 파일을 엑셀에다 그냥 여시면 여러분들이 이거와 얼터에 EKS, 신은경, 은경신이죠. 그리고 얼터에는 희완신, 복순수, 저희 친구들 이름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아빠 이름이 사실은. 그래서 아빠, 엄마, 여동생, 남동생, 친구들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분들 이름을 바꿔서 넣으실 건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에고, 나를 소스로 바꿔 넣습니다. 그리고 얼터는 타겟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EKS는 여러분 이니셜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친구 이름은 패들렛에 있습니다. 패들렛. 패들렛에 제가 파일을 올려놨어요. 엑셀 파일. CSV 파일인데 엑셀로 열리실 거고 여러분들은 CSV 파일로 저장하실 거예요. 파일 형태를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적고 싶은 만큼 적고 세이브. 네, 그거를 엑셀에서 열리실 텐데 그 파일을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소중한 사람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프가 커져요. 당연히. 적고 계신가요? 수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예.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약간 소스는 나예요. 그리고 타겟은 내 친구 이름을 적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이 신이환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도 서로 다 알아. 그러면 이 링크, 이 관계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돼? 네, 스프레드시트 열어도 상관없어요. 저장만 CSV 파일로 해주시면 돼요. 파일 형태만 바꾸시지 않으면 돼요. 포맷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그거 나중에 할 수 있긴 해요. 거기에 뭐 속성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혹은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속성을 넣어줄 수 있어요. 저희가 오늘 거기까지 진도를 빼진 않을 텐데. 자,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리스트 저는 지금 25개가 있잖아요. 이 밑에다가 제가 더 넣고 싶어. 예를 들면은 HW, 신이환과 신우숙은 서로 알아. 신이환과 신상준도 서로 알아. 이런 것들을 넣고 싶으면 소스에다가 상대방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이 아는 친구들 이름도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저장. 다시 저장. 뭐 파일 이름을 바꾸셔도 되는데 안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엑셀에 한글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게티가 한국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완성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혹시 몇 명이나 적었나? 아, 네네네. 근데 저희가 그걸 바꿔주세요. 소스와 타겟으로 바꾸시면 돼요. 극한도. 저희 첫 칸이 제 딱 엑셀, 이게 CSV 파일을 열면 소스와 타겟이라고 돼 있지 않고 이거와 얼터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소스와 타겟으로 바꿔서 쳐주세요.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은 EKS CSV가 아니라 여러분 이름으로 바꾸시면 돼요. 당연히 파일 이름은. 이건 제 2019년에 친구 네트워크라서. 자, 그러면 업로드 시키는 것까지만 하고 저희가 쉬는 시간을 해볼게요. 다들 CSV 파일을 여러분 어딘가에 저장을 해주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불러일으킬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쉬는 시간에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셔도 됩니다. 이 신의환이나 서복순이나 이런 친구들이 누가 누구를 알고 있는지 소스와 타겟, 즉 그 사람들이 아는 내 친구들 중에서도 서로서로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면 파일 리스트를 좀 더 길게 쭉 적어주시면 돼요. 자, 두근두근 저장을 해주셨나요? 그리고 엣지라고 저장을 하시고요. 반드시 comma separate values라는 CSV 파일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요까지 완성됐으면 샤우팅? 쉬는 시간에 파일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실 시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써준 뭐 5명 적어줬어도 상관없어요. CSV 파일로 저장해 주시면 샤우팅 해주세요. 좋습니다. 요거 사연님 혹시 패들렛에서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훨씬 더 보기가 쉽거든요. 제가 슬라이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요렇게까지 친구가 아는 것까지는 안 해도 돼요. 25번부터 49번까지는 아직 안 하셔도 돼요.
어느 순간 만약에 놓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준 파일 가지고 하세요. That's fine too. 자, 그러면 만약에 엑셀 가지고 자기 걸 하는 거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제가 드린 그 파일로 그대로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돌아와서 다시 엑셀 파일 만드는 부분 설명시켜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들이 업로드를 한번 시켜볼게요. 파일을 오픈하시면 뉴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Good?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import spreadsheet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장한 파일, 어떤 이름으로 저장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EKS CSV면 그대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저장한 아까 그 파일, 엑셀 파일을 못 만드셨으면 그냥 제가 준 파일, 그래서 오픈 누르시면 이렇게 뭐가 딱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성공하셨을까요? 넥스트를 눌러볼게요. 넥스트를 누르시면 여기 이 칸을 undirected로 클릭해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돼요. 제가 다시 반복할게요. 한번 쭉 독파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undirected로 클릭하고 OK. 눌러서 데이터 레바토리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가 쭉 들어와 있나요? 요까지 혹시 성공하셨으면 샤우팅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우선 엑셀 파일을 만드셔야 되는데 요 파일을 못 만드셨으면 넘어갈게요. 예람조교님께서 슬라이드 창에 정리해 주셨는데 소스를 에고를 소스로 얼터를 타겟으로 바꿔주시고요. 나와 내 이름, 이니셜, 친구 이니셜, 그리고 친구들끼리 서로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12112 AB 칼럼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CSV, comma separate value로 무슨 이름이든 상관없이 저장을 해. 저장을 하시고 나서는요, 저희 개피 파일을 키신 다음에 New Project 클릭하시고 파일을 Import Spreadsheet을 클릭하십니다. Import Spreadsheet을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저장한 어떤 파일에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클릭, 엣지든 뭐든 EKS CSV든 그냥 CSV 파일을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뭐가 들어와요. 임포팅 하고 있거든요. 그 스프레드시트. 소스와 타겟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엣지 리스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undirected만 클릭해주면 돼요. 그래프 타입만. 디렉티드라도 사실 상관은 없어. 근데 undirected가 맞죠.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 레바토리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준 사람의 이름. 오! 영재님 감사해요. 성공하셨어요. 성공하신 친구분들 샤우팅. 오버뷰에서 보셔도 되고요. 오버뷰에도 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레바토리 그 위에 보면은 와우, perfect, good. 좋습니다. 와우, 놀랍죠? 야, 진짜 엄청 많이 여러분들께서 성장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시켜드릴게요. 우선 성공하신 친구들은 여기서 스탑. 그리고 저희 15분 쉬고 다시 돌아올 텐데요. 자, 나가기 전에, 저희가 쉬기 전에 엑셀 파일부터 헷갈리셨던 친구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초상화 그리기 할 때 패들렛에서 EKS 파일 다운받으십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EKS 파일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여시면 에고와 얼터로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를 소스와 타겟으로 바꿔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니셜이 소스, 나한테서 하사표가 나간다. 그리고 내 친구 이름을 두 번째 칼럼.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서 서로 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혜정과 최은수 이런 식으로 그냥 AD 칼럼만 계속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칼럼을 만들어서 CSV 파일로 저장만까지 해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돌아와서는 어떻게 임포트를 해서 파일로 불려 들어오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리스트를 꼼꼼하게 안 채워주신 친구들도 25번까지는 신은경의 친구들이야. 26번 줄부터는 뭐예요? 내 친구들부터 서로 아는 사람은 똑같이 A, B 컬러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CSV 파일,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CSV 파일로 만들어 주시는 것까지 하고 저희들이 15분 쉬고 10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신 친구들은 중간중간에라도 쉬는 시간에 이 슬라이드 창에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궁금해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중간에 돌아가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러면 여기까지 성공을 한번 시켜볼게요. 엑스포트, 리프레시, 프리뷰 여기까지 와서 엑스포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데스크탑에다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EKS 2019라고 했고 저는 PNG를 골랐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파일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의 데스크탑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0% 정도 학생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따라오시는 것 같고요. 파일 저장에 성공하셨으면 샤우팅. 나머지 친구들은 다시 처음부터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녹화가 안 된 김에 복습 한번 하죠. 근데 사실 요 녹화 영상 다른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저희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엣지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선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CSV 파일로만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개피를 오픈하셔서 뉴 프로젝트를 하나 여실 건데요. 그리고 나서는 import spreadsheet을 하시고 여기에서 CSV, 저장된 CSV 파일을 import 하시면 됩니다. 오픈 클릭해 주실게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께서 팝업 창이 하나 뜨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저장한 엑셀 파일이 소스와 타겟으로 엣지 리스트로 import as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 오케이 하시면 넥스트를 클릭하시면 여기 파일에서는 undirected로 디렉티드를 바꿔주세요. 요거 하나만 바꿔주시고 오케이 누르시면 voila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그 CSV 친구 관계 파일이 개피로 임포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데이터 레바토리에 들어가시면 저는 60개를 썼는데 왜 20개밖에 안 떠요? 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입력한 노드들입니다. 그래서 노드들이 우선 첫 창에 보이고요. 노드 탭 바로 옆에 있는 엣지 탭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소스와 타겟의 관계가 undirected로 import가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버뷰로 갈게요. 오버뷰에서는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을 Force Alt T로 하고 지금 Run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실행을 시키시면 이 친구들의 레이아웃이 바뀌죠. 근데 너무 뭉쳐있어요. 친구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Port Atlas T에 있는 Approximate Recursion 그리고 Disarray Half, Ringling Mode, Prevent Overlap 요거를 클릭 하신 다음에 다시 실행하시면 이렇게 그래프 오브젝트가 조금 퍼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레이블을 달아줄 건데요. 저희들 엣지 리스트밖에 임포트를 안 했지만 데이터 레바토리에 가서 노드 리스트에 갈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파일에 보이는 타겟 소스 이게 아니고요. 노드 리스트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copy data to another column 바닥에는 얘를 클릭하시고요. 레이블에 복사해서 ID 이름을 옮겨줍니다. 오케이 클릭. 그러고 나면 뭐가 생겨? 레이블이 생겨요. 각 노드들마다 노드 아이디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레이블의 이름이 떠야지 여러분들이 노드에 T를 클릭하시면 이름이 팍팍 뜨게 됩니다. 끝?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다시 오버뷰를 옮겨가실게요. 이제는 여기 T 버튼을 클릭하시면 레이블에 들어가 있던 이름들이 노드의 이름들이 같이 변기됩니다. 그런데 조금 보기가 어려우니까 조정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레이아웃을 바꿔버리겠습니다. 이때 오른쪽 편에 있는 통계 탭을 쓸 텐데요. 통계 탭을 클릭하면 이미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다양한 통계 기법들, 네트워크 통계 기법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실행을 다 눌러주세요. 실행을 눌러주시면 각각 리포트가 뜨는데요. 이 리포트는 우선 다시 닫아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데이터 레바토리에 있는 탭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모듈러리티도 한번 돌려보실 거고요. 그리고 모듈러리티 리포트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위에 왼쪽 상단에 Appearance로 가셔서 팔레트 아이콘으로 색깔을 바꿀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동그라미 점점점으로는 노드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 노드 색깔은 저희들이 파티션을 클릭한 다음에 모듈러리티 클래스에 따라서 다른 색깔을 입혀줄게요. run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노드 사이즈를 바꿔줄 때는 저희들이 옆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들을 클릭해서 랭킹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choose on attribute 돼 있을 때 이걸 디그리로 선택을 해줘야 돼요. 랭킹 반드시 클릭하시고 디그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미니멈 사이즈와 맥시멈 사이즈를 10과 20으로 바꿔주세요.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그래프나 그 텍스트의 사이즈가 차이가 없게 나와요. 이 파트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를 누르셔도 되고 다시 밑에 있는 알파벳 A를 클릭하시면 노드 사이즈에 맞춰서 레이블의 사이즈를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노드 사이즈에 따라서 레이블이 크기가 조정된 그래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저희가 이 그래프를 저장하려고 프리뷰 탭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 프리뷰 탭을 클릭하시면 아무것도 안 떠 있어요. 뭘 누른다? 리프레쉬. 리프레쉬를 누르면 오버뷰에 만들어냈던 그래프 오브젝트들이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저장했던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설정을 바꿔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레이블을 보여주게 하고 프로포셔널 사이즈로 클릭을 해주면 앞에 오버뷰에서 만들어왔던 것과 비슷한 레이아웃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Export 버튼을 클릭하셔서 PDF나 PNG 파일로 여러분의 데스크탑에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와, 성공했어요. 감격. 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영상 올려두시면 혹시라도 실패하신 친구들은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신세계 아닌가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나만 놀라워? 몇 퍼센트나 성공을 했는지 좀 궁금하니까 저희 출석 서베이 4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기말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말고사는 또 봐야 되니까 저희가 퀴즈 2개를 보지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 자기소개 PDF 파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형식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아마 다음 주에 와,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원래 제가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다음 학기에 하는 수업에서는 마지막 날이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예요. 근데 이제 저희 수업은 그게 없으니까 간단한 시각화도 괜찮아요. 그냥 그래프라도. 근데 뭔가 좀 창의적이고 재밌으면 시각화가 간단해도 우수과제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 야생돌고래 네트워크.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돌핀 파일도 다운을 받아놔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저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조금 어드밴스 된 건데 야생 돌고래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그 파일은 이 페이퍼에서 나온 파일이에요. 이 페이퍼에서 돌고래들, 네덜란드의 주변 바닷가에 돌고래들이 같이 출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고래들을 1년 동안 야생 관찰을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옆바다에서 돌고래 떼가 막 관찰이 되는데 어떤 돌고래가 어떤 돌고래랑 같이 관찰됐을 때 얘네들이 친구야 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 네트워크를 올려주신 거는 그냥 여러분들 친구 네트워크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 이건 돌고래들이니까 저희들이 누가 누구랑 같이 나오는가를 이렇게 시각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는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사람처럼. 그러니까 약간 무리도 생활을 하는 동물인데 그 중에서도 누가 누구랑 제일 친한가, 누가 이 네트워크의 허브에 있는가를 시각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똑같습니다. 아까 그 돌고래 자료들은 여러분들께서 임포트를 하실 거예요.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 파일이 그대로 열려요. 보면 1번 돌핀부터 61번 돌핀까지 그냥 이름이 쭉 떠요. 뉴 프로젝트하고 돌핀을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뭐 촬영팀이 와가지고 자, 그러면 아무 일도 없다는 수업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돌핀을 임포트 하시는 것까지 성공하셨으면 오픈 그래프 파일로 여시면 됩니다. 똑같이 아까 여러분들 CSV 파일하고 조금 다른 건 지금은 CSV 파일이 아니라 오픈 그래프 파일로 여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장한
그냥 돌핀 파일을 클릭. 아무도 돌핀 못 열었어? 그냥 뉴 프로젝트를 여시면 돼요. 오케이, good.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훨씬 쉽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 게 아니라 엑셀 파일에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여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똑같이 저희들이 데이터 레바토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레바토리에 들어가시면 돌핀들 아이디가 쭉 있고요. 돌핀들의 레이블이 쭉 달려 있어요. 이미 제가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서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저희들이 요거 좀 생략하고 돌핀들 똑같이 오버뷰 파일을 돌아가시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돼? Force Atlas T로 바꾸시고요. 아까 전에 클릭했던 Dissuade Hub 눌러주시고 Prevent Overlap 클릭해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바뀌셨을까요? 데이터 파일을, GML 파일을 여러분들 받으셔서 이렇게 바로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배웠던 테크닉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큰 코딩 파일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끝. 이거는 못 따라오셔도 돼요. 완전 어드밴스고 굿 좋습니다. 그리고 색깔 바꾸고 이러는 것도 위에 똑같이 스태티스틱 오른쪽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는 어피어런스를 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초상화 만들기를 했잖아요. 그 초상화 만들기랑 똑같은데 지금은 훨씬 더 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굿! 잘하셨어요. 요까지 따라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요건 진짜 어드밴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까지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요거 못했다 괜찮기는 합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이미 코딩된 제 파일이 있어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요걸로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가기 전에 자, 오늘 뭔가라도 그래도 성공을 했다. 그랬으면은 저희들 출석 서베이 들어가겠습니다. 출석 서베이 4번 예스월드로 벌써 했네? 지금까지 그러면 앞에서 말고 지금까지 했던 거를 4번에 업데이트 시켜주세요. 오늘 뭔가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서 성공을 했으면 출석 서베이 4번에 yes or no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똑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한 거 말고 남이 해둔 데이터를 가지고도 쉽게 그레이트 오브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와.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다음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수업이 대면, 비대면 병행입니다. 인천 대강당에서 9시 30분부터 10시 45분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진로 고민 상담소, 저희 출석 서베이 5번 질문 남겨주세요. 여러분들께서 파이썬 수업을 배우시면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배우시면서 어떤 궁금점, 질문한 점들이 있었으면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들이 우수과제 발표, 여러분들이 오늘 남겨주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남겨주실 과제 중에서 뭔가 조금 인상적이다, 파이썬 이렇게까지 해봤다 라는 친구들 과제를 모아서 저희들이 함께 공유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는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과의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도 저와 함께 수업을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이 중에서는 저와 함께 수업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꼭 한번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 대강당이 60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천 대강당에서 여러분들께서 9시 30분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시 45분까지 수업을 할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큐 찍으시는 분들께서 다음 주에도 찍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시면은 그냥 줌으로도 송출이 되니까 줌으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괜찮으실까요? 자, 오늘도 진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메소드를 배우셨고 개피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셨는데요. 다음 주 수업에서는 저희 지난 14주간의 15주간의 여정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대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